Hello, welcome back everyone. It's a great pleasure to have you all like this once again. My name is 이현석. 그럼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수직 상승 신화공 토익 스피킹 정말 여러분의 토익 스피킹 성적 레벨을 한 달 만에 수직 상승시켜 드리도록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오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수직 상승의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에 되는 그런 문제들 공략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10번 문제, 토익 스피킹에서 이제 총 11문제 중 10번 문제를 다뤄볼 텐데 5번째 문제 유형으로서 수험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길고요. 답변 자체도 그다음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할 10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2배, 3배로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 개요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목 자체가 propose a solution 이런 식으로 나왔죠.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유형은 정확하게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전화기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서 들어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청취 실력이 떨어지면요. 절대 풀 수조차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답변을 60초는 할 얘기가 없어요. 자, 일단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쭉 음성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30초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나서 답변을 60초 동안 하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야 되는 여러분의 순발력과 창의력까지 요구되는 단순한 영어를 좀 잘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유형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토익 스피킹 시험을 봤을 때요. 2007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20번 문제에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 전반적인 상황을 내가 음성 메시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상황을 요약하고 끝냈더니 거기서 아마 점수가 빵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빵점이 나왔던 굉장히 낮게 나와서 어쨌든 제가 요구했던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 제가 토익 스피킹을 아무것도 모르고 봤던 시절 2회 때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지금까지 나는데 20번 문제 유형은 여러분이 어떻게 누구 입장에서 답변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발음, 억양, 강세, 문법, 어휘, 내용의 일관성, 완성도까지인데요.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여기 정말 평가 기준에 중요한 것이 문제의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 꼭 문제가 무엇인지를 요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답변의 그 해결책까지 여러분이 제시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요. 반밖에 안 됩니다. 점수가 5점이죠. 그 앞에 문제들 전부 다 3점인데 얘하고 11번 문제만 5점으로서 여러분이 토익 스피킹에서 최고 등급 8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 유형들 막판에 10번, 11번 문제가 마지막 도약입니다. 여기서 못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 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장의 directions 한번 볼게요. 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be presented with a problem and asked to propose a solution. 문제를 어떤 문제점을 여러분이 제시받게 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죠.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60 seconds to speak. 자, 30초의 준비 시간, 60초의 답변 시간, 60초 답변 시간 상당히 길죠. 토익 스피킹 중에서 가장 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10번과 11번 문제 유형입니다. In your response, be sure to show that you recognize the problem.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걸 보여주고요. And propose a way of dealing with the problem.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낼지 처리할지를 반드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만 빠져도 여러분이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화면까지는 여러분이 화면에 이 글이 표시가 되고 들리기 때문에 보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뭐 항상 나오는 지시문이기 때문에 10번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이 의미 지금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현장에선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러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이 남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곧장 이런 시간이 나옵니다. 이런 사진이 나와요. 전화기 화면을 딱 보고 이 화면을 여러분 계속 보게 됩니다. 왜? 이 화면만 보고 아무것도 화면에 표시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빼고는요. 먼저 보이스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 전화기 화면을 보면서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나 누군데 아니 어제까지 배달해 주기로 한 상품이 왜 안 왔느냐? 우리 지금 이거 배달 안 돼가지고 손님들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된 거냐? 계속 따집니다. 그게 바로 여기 녹음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들어야 됩니다. 스크립트 표시 안 돼요. 무조건 청취에 의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30초 동안 준비 시간 곧장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30초 동안 어떤 내용이 나온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30초 동안 어떻게 답변할지를 보셔야 되고 60초 동안 답변을 이제 삐 소리와 함께 녹음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10번 문제는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전략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으면서 핵심 내용을 기억하자. 자, 핵심 내용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강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요약 정리해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요소 부분에서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이름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의 그 이름을 그대로 받고 누구한테 이렇게 보내는 음성 메시지라고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답변을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줄리아 폰타나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이름이었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해서 Hello Julia라고 한다든가 or Miss Julia Fontana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이름을 호칭해서 우리가 음성 메시지를 녹음할 땐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서 가는 겁니다. 정말 좋은 전략이고 많은 토익 스피킹 준비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개론서라든가 모든 과정에서 이 얘기는 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문제점 당연히 파악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last month's telephone bill overcharged. 자, 이런 동사하고 이런 게 같이 나왔다면 지난달에 전화비가 좀 지나치게 과도 청구된 것 같다. overcharge 된 것 같다. 이게 문제점이라면 이거를 여러분이 파악해서 아, 그랬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이군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자, 예를 들어서요. Check the bank statement yesterday. 자, 어제 bank statement란 건 우리나라는 통장이 있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통장 개념이 없습니다. 매달 뭐가 날라오냐면요. 은행에서 은행 잔고라든가 입출금 내역 같은 게 종이 한 4-5장을 와요. 그게 뭐냐면 그걸 bank statement라고 하거든요. 자, 어제 은행에서 보내주신 그 입출금 내역서라든가 은행 잔고라든가 이런 걸 이제 봤는데 자, 어제 봤다라는 거. 뭐 근데 시기라는 거, 장소라는 거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봤다니까, 아, 어제 뭐 그렇게 보셨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 시점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가 방금 전에 발생한 건지, 오늘 아침에 발생한 건지, 지난주에 발생한 건지, 이 시기와 장소도 잘 기억해서 답변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구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wants to get reimbursed,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말이 나왔다면, 많이 나옵니다. reimburse 하면 뭘 좀 보상해달라는 얘기예요.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 지금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돈 다시 돌려주세요. 이거라든가 혹은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이런 게 나왔다면 이 요구 조건을 여러분이 무엇인지도 파악했다라고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들으면서 핵심 내용, 자, 누군지, 문제가 무엇인지, 시기와 장소가 언제인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정확하게 머릿속에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들으면서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하셔야겠죠. 두 번째, 답변 구성은 5개 항목으로. 자, 이 첫인사, 끝인사 하는 방법은요. 이따 좀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내가 누구이고 상대방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전화 용건 꼭 얘기하는 게 첫인사 내용입니다. 끝인사는 주로 일반적으로요. 이게 이제 관용 멘트가 좀 있거든요.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혹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전화 주세요. 이게 끝인사, 첫인사. 첫인사, 끝인사는요. 관용적으로 여러분이 생각 안 하고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분 동안 여러분이 첫인사, 끝인사에 한 5초씩만 할애한다 하더라도 이 중간에 한 50초 이상의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문제 요약,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자, 듣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발췌해서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해 전달해야죠. 방금 전에 했었던 얘기들,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뭘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한 절반 정도 얘기한 다음에 이런 건 좀 좋습니다. 왜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이고, 저희가요, 배송이 지연된 이유가 그게 주문이 안 들어가서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오늘 아침에서 발견했네요. 상황 설명,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답변을 충실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 요소요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 설명 얘기 좀 해주시고요. 원인, 문제 발생 원인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 안 나와요.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셔야 되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 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겠죠. 자, 2번과 4번이 빠지면 정말 큰일 나고요. 흰색으로 돼 있는 건 빠진다 해서 감점 요인은 아니나 답변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연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3번 전화상의 표현과 멘트는 필수. 자, 우리가 전화상 멘트를 듣고 우리도 전화 음성 메시지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를 하고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전화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this is 누구 이런 거라든가 전화 통화할 때 this is 누구 speaking 이런 식으로 전화상에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과 멘트는 꼭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표현들 이따 답변 내용 중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창한 해결책은 필요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해결책을 복잡하게 가면요. 여러분 감점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얘기하다 자기도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건의사항 있으면 무조건 해결해 주겠다고 하세요. 망가졌으면 고쳐주고 배송이 안 되면 당장 보내주겠고 보상해달라면 보상해주겠다 하고 무료로 할인까지 해주겠다 하고 그냥 아주 너그럽게 다 해주겠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속편합니다. 거기서 머리 돌려가면서 뭐 고객이 이랬는데 당신 요구는 지금 불합리한 것입니다. 우리 측에서도 절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이렇게 가는 게 시험 현장에서 실제 한번 시험을 보시면 아십니다. 아, 머리도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문제 있으면 무조건 다 해결해 주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답변을 조금 더 깔끔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요령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들이냐면요. 저도 그렇지만 시험을 정말 수십여 차례 진짜 몇 차례 보고 나서 사람들이 느낀 게 이런 답변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 통상적으로 그럼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답변 그래서 하지 말자라는 것이 그냥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토익 스피킹 강의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굳이 거기서 막 복잡하게 만들 필요 있느냐? 여러분 뭐 영어가 너무 편해서 시험을 보면서 너무 여유가 생겨서 60초 답변이 막 길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막 소설까지 쓰실 거 아니면은 부정적 답변 가장 최고 등급 받고 싶은 게 목표라면 이런 전략 좀 활용하시고요. 사람 심리가 좋게 해결하자입니다. 시험에서는 부정적으로 하면 왠지 점수 안 줄 것 같은 자 그렇지만 그런 거보다는 일단 답변에서 효과적인 어떤 접근을 위해서 그렇게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5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단 문제풀이에서 한번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필수 표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사 같은 거 할 때요. 자, 필수 표현 이런 10번 문제에서 꼭 좀 써야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패턴이에요. Hello, 누구 이름, 아까 뭐 Julia Fontana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상대방 이름에서 여러분이 first name, last name 나오잖아요. 다 기억하기 힘들면요. 성만 기억하세요. 뭐 Kim, 뭐 Lee 이런 거였다면 Hello, Mr. Lee. This is 누구 from 어디. 자, 내 이름 쓰세요. 내 이름 써도 되고요. 본인 뭐 영어 이름 쓰면 This is J. Kim from 뭐 예를 들어 무슨 electronics 이런 식으로 회사 어딘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답변 내용 중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음성 메시지 내용 보면 어디로 보낸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동적으로 어디가 돼야 되냐면 그 회사 직원, 그 업체 관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업체의 누구입니다. 이게 첫 인사예요. 첫 인사 무조건 hello, 뭐 good morning, good evening 다 좋은데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hello, 누구, this is 누구 from 어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고요. Hello Rachel, this is Ron from MaxSmart. 오케이? 이런 식이죠. This is Hello Rachel, this is Ron from MaxSmart. 이렇게 자기 이름 얘기해도 되고요.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성으로 뭐 Hello Mr. Peterson, this is 무슨 Kate Winslet from 무슨 Mart, MaxSmart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주고 상대방 호칭할 때 Mr. 혹은 Ms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인상 그렇고요. 자,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뭐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도 좋고요. 여기 그냥 about 같은 경우로 연결을 해도 됩니다. about 뭐 상황 뭐. 자, 이게 뭔가 하면요. 문제점 인식을 했다는 걸 파악할 때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문제 요약 부분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가 들었다. 즉 내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r stereo is not working properly. 그 저희 상점에서 사가신 스테레오가 잘 작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Saying that 해서 뭐에 대한 얘기죠. 자, about 또 가능합니다. 자, got your message about your stereo. I heard that it's not working well. 그런 경우 문장 구조 좀 바꿔야 되는데요. Got your message about your stereo not working properly. about이 나왔다면 is가 생략이 돼야겠죠. 여기서는. 자, 그렇지만 문장형으로 saying that 어떤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대방한테 자 보내주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도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자, 이런 건 꼭 좀 덧붙여주세요. 연결어들인데요. 관용적으로 항상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아이고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일단 무슨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 잘 받았고요. 일단 고객님 저희가 이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연결어로서 그렇죠?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inconvenience 강조해 주시고요.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First of all, I'm terribly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자, 가장 먼저 고객님 저희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 그냥 별 의미 없이 중간에 연결성 말들이거든요. 전화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이거 이 사람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요소에서 답변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일단 웨이터들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 설명, 왜 이런 문제점이 발견했는지 넣어주라고 그랬죠? 해결책 제시하기 전에. 그럼 그 앞에 본론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갑니다. I think there must have been some problem. I think there must have been an error in our system. 저희 시스템상에 좀 에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송이 다른 지역으로 된 모양입니다.
I think there must have been 뭐뭐 했음이 틀림이 없다. 강한 추측이죠. An error in our system. 우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원인 설명을 좀 해줌으로써 고객한테 이해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문제점 파악과 해결책에 들어가는 연결 부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표현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쓰세요. 이런 표현은요. 자, 그 다음 I'm glad to tell you that. 자, 이제 해결책 들어갑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말이죠. 저희가 당장 오늘 아침에 보내드릴 수 싶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가 참 죄송한데요. 저희가 일단 다 보상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덤으로 이 상까지 드리겠습니다. 뭐 상품까지 추가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할 때 해결책 제시에서 쓸 수 있는 부분 I'm glad to tell you that 혹은 I'm pleased to announce tha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좀 더 좋아요. 너무 여러 개 익히시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꼭 쓸 수 있는 표현만 한 4-5개 가져가도 충분히 시험 현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Glad to tell you that our new shipment will arrive soon. shipment란 것은 배송품, 배송이 되는 물건을 shipment라고 합니다. shipment. 배송 자체는 shipping이라고 그래요. shipping. 배로 배송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shipping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 그 배송해드린 상품이 조만간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해결책이 뭐야? 배송 지연에 관련된 얘기 단골 기출문제 손님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배송 늦게 죄송하고요. 조만간 최대한 빨리 보내드립니다. 해결책 제시할 때 쓸 수 있는 또 멋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We will make sure that. 자, make sure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로서요. 해결책을 제시할 때 아주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죠. 자, we will make sure that you will receive the item by Wednesday. 자, 정말 늦어도요. 저희가 약속드립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수요일까지 그 물품 받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약속할게요. 그렇죠? We will make sure 확실하게 하겠다. You will receive the item by Wednesday. 월요일까지는 보내드리겠다. 이것도 해결책에서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We will make sure that. We will make sure that. 오케이? 마지막에는요. 이거는 이제 끝인사에 관련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입니다. 자, please call us back. 우리한테 전화를 줬던 사람이죠. 우리가 다시 전화를 줬습니다. 근데 음성 메시지 남겼죠. 다시 전화 달라는 얘기니까 call us back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결책을 해서 보내드리나 그래도 뭔가 질문이 추가로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이거 정말 가장 많이 쓰는 전형적인 형태니까요. 남들 다 쓴다 해서 난 좀 참신하게 가서 일부러 이거 안 쓰겠다. 그러실 필요 자체가 없어요. 똑같은 식으로 답변 가도 무조건 만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Please call us back or call me back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그렇죠? 몇 가지 또 variation이 있습니다. Do not hesitate to call us. 자, 절대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죠. Call us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그 다음은 Feel free to call us if you have any concerns. 자, 어떤 다른 또 걱정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또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저는 이 첫 번째 노란색 문장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제가 실제 시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썼던 문장이기도 하고요. 일단 마무리할 때 자,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뒤에 thank you 같은 거 붙여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시험에 실제 쓸 수 있는 필수 표현들까지 잘 챙겨봤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전략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 잘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게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실전 문제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푸는 유형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실전이라 생각하고요. 문제 하나 들어보고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be presented with a problem and asked to propose a solution.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60 seconds to speak. In your response, be sure to show that you recognize the problem and propose a way of dealing with the problem. Now listen to the voice message. Hi, this is Joyce Banks. I am a regular customer at your website. I purchased a watch online, which was a solid black timepiece. This watch was supposed to be a gift for my husband, who wanted a new black watch. However, after receiving and opening the box, I noticed that the watch was actually navy blue. When I looked at the picture online, it was definitely black. I was hoping I would be able to exchange this for a black one. If I can do that, please call me back at 555-9972.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 문제 하나 풀어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자, 이 뒤에 보이는 화면에 이 그림, 전화기를 보면서 쭉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스크립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시험에서 스크립트는 안 나오지만 어떤 내용인지 쭉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이 답변 전략과 아까 필수 표현들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얘기였나요? Hi, this is Joyce Banks. I'm a regular customer at your website. 자, 웹사이트에서 이제 뭔가 물품을 구매했다라는 얘기. 자, 사람 이름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I'm a regular customer. 자, 무슨 말이에요? 단골 손님이란 얘기죠. 이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구매를 자주 하는 고객이다. 오케이, 좋아요. I purchased a watch online, which was a solid black timepiece. This watch was supposed to be a gift for my husband who wanted a new black watch. 자, 오케이. watch가 중요한 거고요. 샀대야 온라인상에서 시계를 샀다고 합니다. 중요한 정보 잘 기억해야죠. 근데 시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뒤에 나오죠. black, 검은색 타임피스. 자, solid black, 검은색 그런 시계를 샀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이렇죠. 자, 그런데 이게 남편에 대한 선물이었어요. 그렇죠? 남편한테 줄 선물이었고 who wanted a new black watch. 새로운 검은 시계를 원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중요한 정보. 이 사람 이름 조이스 뱅크스. 단골 손님인데 남편 선물 주려고 검은색 시계를 샀다. 그것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나오겠죠? After receiving and opening the box. 이 구매를 하고 나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자, 배송을 받아 열어보니까 I noticed that the watch was actually navy blue 그랬죠? 남색 같은 걸 navy blue라고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니 검은색이 아니라 네이비 블루색이란 걸 알았다. 자, 약간 군청색 같은 그런 색이 들더라. 우리도 군청 하듯이요. 영어의 네이비 블루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럼 이 문제가 이거네요. 검은색을 사려고 했으나 지금 색상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파악됐어요. When I looked at the picture online, it was definitely black. 온라인상에서 그림을 봤었을 때는 사진 보니까 그때는 확실히 검은색이었는데 I was hoping I would be able to exchange this for a black one. 이 단어 요구 조건 요구사항이 뭡니까? 그렇죠. exchange, 교환해달라는 얘기잖아요. This one for a black one. If you can do that, please call me back at 555-9972.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전화 주세요. 라는 이야기 하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여러분 듣자마자 전화기 화면 계속 떠 있어요. B. 자, preparation time 30초, 29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해야 돼요? 머릿속 빨리 정리하세요. 자, 이거 이미 들으면서 머릿속에 문제점 파악됐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웹사이트상의 그림 색깔하고 지금 실제 받아본 상품의 색상하고 다르고 바꿔달라고 하고 있구나. 자, 파악됐으면 지금 한 10초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해결책!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책 고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무조건 어떻게 근데 우리가 분명히 검은색 보내드렸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무조건 해결하겠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환해주면 되잖아요. 뭘 고민합니까? 교환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결책인데 어떻게 교환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쪽에 보내세요. 저희가 곧장 다 새 제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선 이 문제점이 좀 파악됐다는 얘기하면서 중간에 왜 그렇게 됐는지 약간 문제점 혹은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문제 답변 한번 볼까요? 모범 답변입니다. Hi, Mrs. Banks. 오케이. Mrs. Banks 해대고 그럼 뭐 앞에 Miss Banks, Mrs. Banks, Miss Banks 상관없어요. 알게 뭡니까? 이 사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해요? 중요한 정보 아니니까 이름 기억한 거예요. 어딥니까? 그렇죠? Hello만 해도 되는데 이름 기억해도 Mrs. Banks, Miss Banks 알아서 하세요. 그건요. This is Judith.
Judith here at bestwatch.com. 이런 식의 그 사이트 명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가상의 회사라든가 이 사람이 분명히 지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시계를 샀다 했으니까 나는 지금 온라인 사이트 직원인 것처럼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요 이 bestwatch.com이라고 하는 웨브사이트에 일하고 있는 Judith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분명히 그랬죠. 인사하고 상대방 호칭 나는 누구다? 어디서 전화 걸고 있다? 요거 at 어디는 실제 그 음성 내용 중에 녹음이 안 돼 있지만 딱 상황을 보고 정황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 직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만들어내세요. 회사 이름 같은 거. I just received your message and I hear that the watch you purchased a different color than has a different color than you expected. 오케이? 요 부분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메시지를 들으니까 어떤 얘기인지 내가 파악이 됐다.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I just received your message. 자, 제가 지금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And I hear, 제가 듣는 바에 따르면, 다시 말해 이제 이해하는 바로 따르면 the watch you purchased has a different color than you expected. 기대하셨던 것보다 좀 색상이 다른 색상이라고 하시는 거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 문장 뭐예요? 중요한 문장이죠.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걸 반드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고요. You wanted to give this watch to your husband who likes the color black. 자, 남편께 검은색 시계를 새로 원하는 남편께 주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 시계가 중요한지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남편한테 선물로서 주고 싶었기 때문에 So you wanted to give this watch to your husband who likes the color black. 자, 문제의 구성 요소도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자, but since the watch was navy blue, you were hoping to exchange it for a black one. 자, 그런데 군청색이어가지고 검은색으로 바꾸시길 원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점 파악을 잘 하고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We understand that sometimes the color on the screen can vary depending on the computer settings. 오케이, 여기 뭐예요? 문제점 발생 원인 중간에 연결 한번 해주시라고 그랬죠? 자, 문제점 파악했습니다.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창의적으로 빨리 만들어내세요. 뻔하잖아요. 온라인상에 구매한 것과 실제 색상이 다른 경우는 컴퓨터 화면의 색상과 실제 제품 화면이 다른 제품 색상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We understand that sometimes 가끔은요 the color on the screen can vary 다양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depending on the computer setting. 컴퓨터 세팅을 어떻게 해놓은지에 따라서 약간씩은 색상이 다를 수 있다. 군청색이 검은색으로 보일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뭐 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현상은 좀 흔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덧붙여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래서 문제 발생 원인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해결책 막판에 가야겠죠. 지금 딱딱 요소별로 들어가 있나요? 인사말, 그다음 문제점 파악, 연결 부분, 왜 발생했는지. 해결책 주고 끝인사 가면 아까 그 5가지 요소 있죠? 다 들어간 만점짜리 답안이 됩니다. But I'm glad to say that we can exchange your watch for the one that you prefer. 오케이, 이 단어 들어가야죠. 교환해 주세요, 빨리. I'm glad to say that we can exchange your watch for 어떤 것으로 대체해 준다. For the one that you prefer. 원하시는 제품과 저희가 교환해 드립니다. All you have to do. 자, 해결책은 좋은데 여기서 자, 저희가 교환해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뭐 어쩌겠다는 얘기. 교환해 주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좀 신빙성 있는 답변이 되고 높은 점수 나옵니다. 자, 저희가 문제 We will solve your problems. Goodbye. 이렇게 하면 높은 점수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가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All you have to do is return the watch in its original packaging. 자, original packaging 원래 이제 포장이 돼 있던 방식으로 그대로 return 반품만 해주세요. 반송만 해주세요라는 얘기죠. All you have to do라는 건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만 해주세요. 자, 그냥 원래 포장을 다 하셨어요. 다시 저희한테 돌려보내주시기만 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됩니다. Thank you for using our website and being a valuable customer. 이런 거. 여기다 아까 뭐 붙일 수도 있어요. We're very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얼마나 불편해요. 제품 잘못 발송돼서 이런 반송해야 돼서 다시 받아야 되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나 여기 같은 경우 좀 사과문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아까 있었죠? 불편하지만 그러면서 고맙다는 얘기 같은 거 넣어도 됩니다. Thank you for using our website. 우리 웹사이트 항상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And being a valuable customer. 자, 소중한 고객이 돼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감사의 뜻으로서 어떤 미안한 마음을 대체해서 전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그다음 막판에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죠. 아까 뭐 있었어요? Call us anytim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further questions. 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만들어내셔도 돼요. 1, 2, 3, 4, 5, 6, 7 그런 식으로 우리 전화번호 이거니까 상대방이 그 전화번호 줬듯이 우리 전화번호 다시 주면 근데 상대방이 이제 전화를 걸었다는 건 우리 전화번호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줘도 되고 여러분이 시간 남으면 덧붙여 보려면 덧붙여도 되겠습니다. 요 마지막에 전화 주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런 거 하나 덧붙여 보면 완벽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이야기와 해결책 그 두 가지만 들어가 있어도 최소한 5점에서 4점 이상은 나오고요. 전반적인 완성도, 그렇죠? 인사말과 문제 발생 원인과 끝인사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중간에 살 붙이는 이런 것들 잘 하시면 5점짜리 만점 답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변 내용 그러면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Hi, Mrs. Banks. This is Judith here at bestwatch.com. I just received your message, and I hear that the watch you purchased has a different color than you expected. You wanted to give this watch to your husband who likes the color black, but since the watch was navy blue, you were hoping to exchange it for a black one. We understand that sometimes the color on the screen can vary depending on the computer settings, but I am glad to say that we can exchange your watch for the one that you prefer. All you have to do is return the watch in its original packaging. Thank you for using our website and being a valuable customer. 자, 이렇게 해서 12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10번 문제 유형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오늘 했었던 얘기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로 상품과 서비스에 좀 문제가 생겼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인사 및 일정에 관련된 자 그런 문제점에 좀 문제 유형들 참 살펴보면서 어떻게 또 그렇게 접근하면 좋은지 또 추가적인 10번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같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다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 문제 유형을 묶어서요. 자,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실전 문제 풀이도 해볼 테니까요. 10번 문제 유형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게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